안녕하세요. 플래닛 성형외과 신동우 원장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절개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가장 거기에 큰 차이점이 오는 부분은 근막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막을 처리하기 위해서 박리를 어디까지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근막을 기준으로 피부하고 근막 사이를 박리를 하고 또 근막 아래쪽을 각각 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피부와 근막을 같이 붙여서 하면서 아래쪽만 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을 박리하는 정도와 방법에 따라서 모양이 다를 수 있겠고요. 절개 방법에 있어서는 귀 앞뒤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지만 귀 앞쪽에서부터 올리는 각도에 따라서 내가 당기고자 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귀 뒤쪽으로는 당기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 절개 범위를 더 늘리거나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의 차이보다는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죠. 처진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처진 부위에 따라서 근막을 피부와 같이 일으킬 수도 있겠고, 그걸 각각 일으켜서 이제 근막은 근막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당길 수 있겠고요. 환자가 원하는 모습이라든지 처진 정도에 따라서 그걸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 적합한 환자에 맞는 맞춤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면 거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막을 따지자면 익스텐디드 스마스라는 방법인데요. 피부와 근막 사이를 충분히 박리해주고 근막 아래쪽도 각각 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막은 근막대로 보통 우리가 45도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 올려주고요. 피부는 그거보다 더 높은 각도로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굴이 커지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면 거상일 때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겠고요. 미니 거상이라든지 그 다음 목 거상일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방법은 바꾸고 있습니다. 안면 거상이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이다 보니 흉터가 없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흉터를 어떻게 최대한 숨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절개 흉터를 내는 것이 좋은데, 위쪽으로는 헤어라인 안쪽으로 절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는 이제 이주연골을 따졌을 때 이주연골 뒤쪽으로 절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주연골을 기준으로 위쪽에 보통 1에서 2cm 정도, 아래쪽에 귓볼 쪽에 1에서 2cm 정도 절개가 겉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귀하고 볼 사이 선의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성숙화되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귀 뒤쪽 절개는 귀 뒤 라인에 붙여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귀를 뒤집지 않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목과상까지 갈 때는 헤어라인에 붙여서 아래쪽으로 목 쪽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절개 흉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최대한 넣겠고요. 보이는 부분도 봉합을 이제 꼼꼼하게 해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원마다 이제 안면 거상을 할 수 있는 절개 라인이 다 다른데요. 사실 절개 라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근막을 어떻게 처리하고 근막의 절개 범위, 그 다음에 근막의 이제 박리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차이를 내는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겉으로 나는 피부 절개는 이 각도는 중요하겠지만 이 절개 방법은 사실 수술하시는 원장님의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닛 성형외과 신동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